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건지, 또 지급받은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이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예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급여와 생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급여의 2분의 2나 월 185만 원까지의 급여 채권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인 185만 원의 예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경우라 해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급여 중에 최소한 185만 원까지의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채무자의 급여가 2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의 급여 전체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185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채권자는 나머지 65만 원만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급여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아예 채권자가 처음부터 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할 때 급여 중 185만 원을 압류 채권에서 제외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급여가 월말에 급여일이 되어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어버렸다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급여가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급여 채권이 예금 채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급여가 입금된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무상 채권자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한을 확보한 뒤에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우체국에 있는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우체국에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채권 압류를 신청하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은 무조건 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압류한 은행에 마침 채무자의 계좌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계좌에 마침 급여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면 예금이 전액 다 압류가 되고요. 이렇게 압류가 되면 185만 원 이하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 하더라도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사례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주로 이용되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방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가 계좌에 입금이 돼서 예금으로 바뀐 경우인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급여가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실 때는 증빙자료로서 해당 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의 임금명세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급여가 입금된 예금 계좌 중에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를 취소해 줍니다. 다음 사례는 급여가 아닌 일반 예금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입금된 예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와 같은 금액인 185만 원 한도의 예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여 185만 원, 생계 유지 자금 185만 원,
합쳐서 370만 원에 대해서 압류 금지가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둘을 합쳐서 185만 원까지만 압류 금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특히 이 채무자는 급여가 입금된 예금이 아닌 일반 예금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185만 원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압류를 해오면 이때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거래은행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외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압류의 범위를 줄이거나 압류의 범위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본인들이 생활 형편 등을 알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같은 소득 자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이런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서 법에 정해진 압류금지 채권 185만 원보다 그 범위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법에 정해진 압류금지 채권 185만 원보다 그 범위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비로소 남은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예금을 인출할 수가 없고요. 약 1개월 전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 1개월 전후의 시간이 걸려서 법원이 결정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1개월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의 소득이 충분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1회에 불과하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비교적 압류가 덜 들어오는 새마을금고나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압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제도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이후에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서 압류된 통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